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 보니까 한국 선교가 사실은 굉장히 성공적인 선교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영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 세우고 이 세 가지를 주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드림이 학교라는 고등학교를 지금 대안학교로 하나 세웠고요. 학교는 천안에 아우네 중학교라고 옛날 폐교를 인수를 해서 한 70억 정도, 14,000평 정도를 사고 한 3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아마 대안학교 중에는 시설이 제일 좋을 거예요. 뭐 거기 국제 농구대 할 만한 그런 이제 그런 체육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인조 잔디 축구장도 있고 승마장도 있고 뭐 수영장도 있고 골프 연습장도 있고 뭐 다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뒤쪽에 기숙사하고 선생님들 숙소 이렇게 해서 시설을 잘 갖춘 그런 학교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이 학교를 한국에다 세울 생각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자. 한국에는 학교가 남아도는데 그런데 이제 한 10분 정도 선생님들이 이 학교 세우기 전에 미리 오셨거든요. 그래서 10분의 선생님들과 2년 동안 어떤 학교를 만들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워크숍을 했어요. 그 가운데서 한국에 모델 학교가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서 이제 이 학교를 설립을 했고 지금 5년 됐고요. 저는 그 성과에 대해서 아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제를 해서 해외에다가 10개 학교를 만들자 해서 지금 몽고, 키르기스탄, 필리핀에 2개 학교, 파키스탄에는 지금 이제 대학까지 해서 그리고 인도 나갈랜드라든가 또 이런 곳에 또 인도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고요. 어떻든 뭐 이렇게 해서 10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앞으로 5, 6년 동안에 그 학교들을 설립을 하는 그런 이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학교는 정말 이제 제대로 된 기독교 대안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자. 사실 뭐 저는 이 교사의 꿈이 있어서 그 교사 자격증을 하나 따기는 땄었어요. 그런데 이제 평생 선생님을 못 하다가 제가 교사 자격증을 딴 이유는 학교가 제 인생에 별 도움이 안 돼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주 터지기만 하고 뭐 별 도움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교육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선생님들처럼 안 하겠다. 그래서 그때는 뭐 지금처럼 교직이 막 그렇게 인기 있는 업종도 아니었고 뭐 교사 자격증만 있으면은 농어촌 학교는 지원만 하면 다 발령을 받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시골 학교 가가지고 애들하고 좀 놀면서 뭔가 애들을 한번 그 좀 바람직한 대로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교사 자격증을 따기는 땄는데 못 써먹고 있다가 요즘에 제가 직접 수업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이 학교는 이제 오무 그래서 그 중에 없어진 것이 뭐냐면 교과서가 없어졌어요. 학년도 없어지고 이제 뭐 과정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는데 교과서를 없애버린 이유가 뭐냐면은 교과서에 쓰여 있는 지식을 암기하는 그런 거 가지고는 별 도움이 안 된다 인생에. 그래서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고 스스로 배우는 학교를 만들자 해서 교과서 치워버리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1학년 입학을 하면은 6개월 동안은 성경만 배웁니다. 예,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을 배우고 그 아이들이 이제 본어게인 하고 그러고 나면은 어떻게 이제 성결된 삶을 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일꾼으로 살아갈 건지 하는 것을 스스로 과정을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특이한 것은요. 저희가 이제
오불용이 있어요. 절대 5가지는 허용을 하지 않는다. 그게 도둑질, 거짓말, 성적 타락, 그다음에 술, 담배, 또 하나가 이 폭력, 언어 폭력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험한 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 오불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학교의 모든 기능이 한 명만 그렇게 하더라도 다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제 강당에 텐트를 하나씩 가져와 가지고 생수 한 통 가져와서 이제 금식에 들어갑니다. 48시간 금식. 예. 그러니까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그걸 어기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금식에 들어가고, 48시간 금식을 하는 동안에 학생들은 전 학생이 다 회계문을 써야 됩니다. 그걸 읽어보고 회계가 제대로 안 됐다 싶으면은 또 연장. 그래서 일주일까지 연장을 해도 모든 학생이 회계를 하지 않으면은 폐교를 합니다. 이 학교 이제 우리 운영 안 한다, 다 집에 가라 해가지고 폐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교생이 다 이렇게 이제 회계를 정확하게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00km 행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25km씩 이렇게 걷습니다. 그래서 100km 행군이 끝나면은 다시 재개교가 됩니다. 이거를 지금 5년 동안에 사실 5번을 했습니다. 저도 같이 100km씩을 걸었고요. 걸을 때마다 발톱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학생들은 거짓말하거나 어떤 타락이 있으면은 이건 뭐 이 학교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학생들끼리 신뢰 자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야 이 주님의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동역자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동역자들 사이에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이게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서로 믿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특히 드림의 학교 학생들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왜냐? 우리 거짓말 했다가는 100km 행군하고 학교가 폐교되니까, 그런 이제 전설들이 쌓여가지고 정말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드는데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3년제로 하다가 지금 4년제로 늘렸거든요. 그래서 3년 마치고 1년은 해외 실습을 나가는 걸로 해서 지금 몽골에도 뭐 일기 졸업생들 같이 나가 있고, 뭐 그리고 필리핀도 갔다 오고, 뭐 키르기스탄 갔다 오고, 이렇게들 해서 해외 선교도 하고 있고요. 이제 특히 학비 같은 경우는 자율로 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학부모가 그때그때 선택을 하는데, 물론 이제 전체를 다 내면은 뭐 사립학교니까 1년에 한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만만치가 않죠. 일반 공립고등학교보다는 비싼 편이죠. 그런데 그 학비 선택을 학부모가 A 다 내겠다, 난 경제력이 된다, 그럼 다 낼 수 있도록 하고, B 등록금 반만 내겠다, C는 등록금은 못 내고 기숙사비만 내겠다, D는 기숙사비도 없습니다. 그 E도 있어요. E. 얘들 용돈도 좀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매 학기마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선생님들이 막 또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 그렇게 해도 절반 정도는 들어옵니다. 절반 정도는 들어오고, 나머지 뭐 적자 나는 것은 제가 메꾸고 있고요. 그래서 1년에 한 10억 정도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그 중에는 이제 뭐 학교 운영비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해외 학교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한 1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못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간절한 편지를 씁니다. 학생들도 쓰고, 정말 꼭 이 돈은 갚겠다, 10배로 갚겠다, 뭐 하여간, 그래서 뭐 도덕적 해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무상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실현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해보고 있는 거고요. 잘 되는 것 같아요.